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첫 번째 유튜브 방송에 이어서 두 번째 유튜브 방송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가가 왜 20배 상승이 가능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전에 주린이라면 꼭 명심해야 될 그런 투자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피터 린치라는 월가의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가가 생각하는 그런 투자 이론입니다. 그 이 투자 이론에서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시장은 어,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 없다. 시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급락과 하락이 있다는 것이고요. 시장은 2년마다 마이너스 10%씩 빠진다. 시장은 6년마다 마이너스 25% 이상 급락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의 급락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간에 사고 싶어 했던 기업을 눈여겨봤던 기업을 이러한 급락을 이용해서 지분을 늘려서 장기 투자해라. 라고 피터 린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실행에는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으로 계속 좀 좋은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은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기업을 공부해라. 경제 전망에 14분을 쓴다면 12분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중요한 거는 기업을 공부하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앞으로 유망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요. 여러분과 공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그 테슬라 주가 상승 20배 이상의 주가 상승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번 주린이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글입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와 보면은 1000명 이상이 이미 이 글을 읽어 보았는데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필히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가슴에 새기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 글의 요지는 어찌됐건 급락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급락 때 충분한 가용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가 왜 20배 상승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20배 상승을 전망하기 전에 그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최근 테슬라 주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74불 수준인데요. 700불을 넘어선 다음에 그렇게 큰 조정 없이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저항선으로 820불 정도를 일단은 꼽고 있는데요. 820불 정도에서 저희 한국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렇게 해가지고 900불까지 올랐을 때 많이들 환호했는데요. 나머지 뭐 540불 정도까지 올해 떨어지면서 많이들 좌절을 맛본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올해 보는 테슬라 목표가는요, 900불 수준입니다. 이는 작년 대비해서 작년의 종가, 2020년 종가 기준으로 약 26% 이상 상승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매해 26% 이상 상승을 해야지 한 10년 정도를 봤을 때 테슬라 주가가 10배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목표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매출을 좀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1년에 50%에서 100%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수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수익률도 자동차만 보았을 때는 뭐 25%, 30%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해 주가가 한 26% 이상 상승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 주가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요, 저는 그렇게 뭐 부침을 크게 겪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뭐 악재가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주가가 예를 들어 뭐 좀 단기적으로 뭐 한 주 내지 2주 정도 하락을 한다고 해도 다음 달, 특히 10월 달에 호재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단기적인 주가 흐름도
네,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월에 나올 만한 그 상황들이요, 호재들이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텍사스, 기가 베를린 공장 가동 소식이 10월 달부터 전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일론의 트윗에 따르면은 이번에 이제 주주총회죠. 주주총회를 10월 달 초순인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게 이제 기가 오스틴이죠. 거기에서 주주총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곧 있으면 이제 기가 텍사스의 준공 그리고 오픈이 임박했다. 그런 거를 이제 홍보하고자 거기에서 기가 텍사스에서 주주총회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현재 테슬라 주가 흐름과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정말 오늘의 가장 메인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왜 20배 상승이 가능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테슬라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지금 당장 가장 큰 사업은 대부분 EV 플랫폼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현대나 폭스바겐, 토요타가 하고 있는 EV,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생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테슬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에너지 쪽인데요. 배터리를 생산한다든지 ESS, 스마트 그리드, 그래서 이제 전기 전력망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스마트하게.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요. 향후 가장 큰 부분은 AI 플랫폼과 로보택시 쪽입니다. 그리고 OS라고 하는 부분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OS, 그러니까 자동차를 오퍼레이팅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겠죠. OS나 AI 플랫폼이나 로보택시는 그냥 하나로 보셔도 무방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다 통합이 돼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어찌됐건 저는 첫 번째,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의 20배 상승을 말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에서 테슬라가 우위에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러한 기업들과 어, 이 사업 분야에서 경쟁을 하게 될 건데요. 아무래도 AI 플랫폼 이쪽이랑 로보택시 쪽이 가장 아마 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경쟁을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IT 쪽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입니다. IT 기반이라고 하면은 역시 기술인데요. 좋은 기술 확보하려면 당연히 글로벌 천재 인재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최근 AI 데이 때도 일론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테슬라 로봇 같은 테슬라 봇이라고 했죠. 그런 큰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테슬라로 와라. 당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우리가 큰 장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도 가장 인기 높은 취업하고 싶은 회사 1위로 꼽히는 게 지금 테슬라죠. 글로벌 천재 인재들은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돈보다도 뭔가 더 퓨어하고 뭔가 더 기술에 포커스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까요? 남들보다 다른 이상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점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성을 간다고 하고 그린 에너지로 다 바꿔야 된다고 하고 빨리 전기차로 다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고 지구를 지켜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고 로켓을 많이 쏘고 그렇게 재활용하고 그런 모습에서 많은 글로벌 천재 인재들이 감동을 받고 테슬라의 입사를 원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모델 S부터 출시를 하면서 초반부터 고급적인 이미지를 취해 왔는데요. 거기에다가 SNS에서 정말 핫한 기업이죠. 그래서 고급적이면서 힙한 브랜드 이미지까지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한 70% 이상을 지금 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미 중국과 유럽에서도 전기차 없어서 못 파는 거지. 있으면 생산만 하면 족족 팔리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 10년 이상 상기 이 분야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먼저 20배 상승의 첫 번째 이유로 글로벌 인재 확보들을 통해서 이런 상승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시가총액을 잠깐 보자면요. 나머지 이 기업들 다 전기차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이 기업들을 모두 합쳐도 테슬라 지금 한 종목의 시가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벌써 이미 이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시장 입증이 된 거죠. 테슬라 투자가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다 고루고루 펼쳐져 있고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이미 현재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테슬라 20배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자율주행 부분입니다. 자, 위에서 보셨듯이 이러한 지금 순위가 자율주행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테슬라가 진행 중인 사업은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전기차 판매가 있을 것이고요. 솔라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로보택시도 있지만 자율주행만 자율주행의 가치만 보더라도 저는 테슬라가 20배 이상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 주가는 17,000불, 16,900불 수준인데요. 현재 770불인 주가의 약 20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우리 돈 800조 원이라는데요. 제가 다시 이거는 제가 이 글 자체는 금요일 장 마감 전에 쓴 거라 다시 금요일에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 900조 원 정도로 뭐 환율 때문이기도 하고요. 900조 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고 900조 원에 약 20배 상승한 1경 8천조 원 정도의 테슬라 시가총액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 이내에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20년 이내에는 자율주행으로 대부분 바뀔 것이기 때문에 20년 이내에는 충분히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요, 애플의 시가총액을 한번 보자면요, 2.43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840조 원 수준입니다. 테슬라보다는 지금 한 테슬라 시총의 한 3배가 넘는 상황이죠. 거의. 그런데 이제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테슬라 시총이 1경 8천조 원, 20배 정도 상승해서 1경 8천조 원 정도가 된다면 현재 지금 애플의 시총보다 약 6.33배 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부터 테슬라가 20배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그 시가총액 산정에서 20년 내 시가총액 산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율주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율주행의 시장 규모를 알아야지 테슬라가 지금 현재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저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의 규모를 알면은 테슬라가 어느 정도의 마켓쉐어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가정을 해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나중에 차지하게 될 그 파이, 그러니까 그 마켓쉐어, 그 수익에 대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현재 글로벌 차량 등록돼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지구에서 등록되어 가지고 지금 오퍼레이팅 되고 있는 차량 수를 보자면요, 약 15억 대입니다. 15억 대가 지금 지구상에 굴러가고 있고요. 이 15억 대가 향후에 뭐 20년 이내에는 뭐 자율주행차로 대부분 바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20년 이내에는 기술이 좋아진다면은 운전이 아마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이기도 때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15억 대라고 치면은 15억 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차량별 연수익을 한 12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꼴로 잡은 거고요. 되게 싸게 잡은 겁니다. 한 달에 운전기사를 고용한다고 치면은 최소 뭐 200에서 한 3, 400만 원까지 줘야 되겠죠. 하지만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다면은 한 10만 원이면 될 것이다 라고 봤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120만 원. 그래서 120만 원을 차량 한 대당이죠. 차량 한 대당 120만 원이니까 15억 대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연간 총 시장 수익이
1800조 원 정도 규모의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뭐 이 시장을 다 잠식 못하라는 법은 없죠. 테슬라가 다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고요. 테슬라의 기술이 스탠다드가 되면 이 시장을 다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저는 보수적으로 약 33% 정도로 지금 가정을 했고요. 1800조 원에 33%면은 약 600조 원이 테슬라의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구독료죠. 구독료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적인 이익입니다. 저희가 넷플릭스를 보면 한 달에 만 얼마씩 내듯이 그거랑 비슷한 구조이죠. 네, 소프트웨어적인 이익은 대부분 이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600조 원 가량의 매출이 바로 수익으로 직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수익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수익이 600조 원이다. 연에 자율주행으로만 600조 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죠. 테슬라가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라는 물론 한 10년 후에는 차도 지금 한 연간 80만 대 파는 수준에서 뭐 1000만 대까지 팔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다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만 봤을 때 600조 원 네, 수익을 거둘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600조 원의 수익이라면 어떻게 이제 시가총액을 산출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향후 20년 600조 원 순수익이 예상이 되고, 최근 이제 빅테크 기업들, 뭐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아마존은 좀 더 높은데, 이런 기업들의 멀티플을 보면은 약 30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수익의 30배의 프리미엄을 받고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테슬라가 연간에 600조 원을 번다고 치면은 600조 원 곱하기 30배를 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테슬라가 이 기술에 뭐 독과점 형식이 돼버리면 아마 이 멀티플을 더 많이 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33% 정도로만 봤기 때문에 지금 뭐 애플과 삼성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 나눠 먹기 하듯이 그런 걸 봤을 때 약 30배 정도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미래 시총은 1경 8천조 원이 됩니다. 600조 곱하기 30배가 되겠죠. 그럼 1경 8천조가 되면 현재 테슬라 시총은 900조 원이거든요. 775불 뭐 정도인데 그게 지금 900조 원입니다. 그럼 900조 원이 이제 1경 8천조가 된다 그러면 2000% 상승, 약 20배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뭐 과도하게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율주행 산업 자체의 포텐셜이 워낙 어마어마할 뿐더러 이 AI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거는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동차만 봤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의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 순수하게 전기차를 팔아서 버는 수익과 에너지, 테슬라봇 등 기타 사업들을 제외한 가정이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그런 시뮬레이션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테슬라 봇이죠. 테슬라 봇의 그 포텐셜 그런 가치는 저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떠한 일을 펼쳐질지 저희 뭐 터미네이터 영화라든지 뭐 각종 이제 AI가 등장하는 그런 로봇들이 등장하는 영화들 보셨죠? 예, 사회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는 하나의 정말 대혁신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가능성을 다 제쳐두고 오로지 자율주행만 봤을 때도 20배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 건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래는 뭐 절대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한 40년 가까이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예,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더라고요. 정말 뭐 저 대학생 때나 그때는 이런 세상을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불과 뭐 15년, 20년 만에 세상이 너무너무 바뀌었습니다. 네. 자율주행이라든지 AI 세상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통해서 그러한 세상에 예,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준비를 안 하게 되면 그때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은 AI 로봇들에 의해서 자신의 일자리마저 뺏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미리미리 어, 에셋 파킹이라 하죠. 자기 자산을 좀 파킹을 해놔야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예,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예,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